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 코리아 마켓 모닝 루틴인데요. 와, 정말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시장부터 원전 해체, 또 암호화폐, 증시까지. 오,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맥락이 뭘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역시 부동산이네요. 서울 아파트 값이 이게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성동구, 마포구, 이른바 한강벨트가 주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나 LTV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걸 막 0%로 묶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카드죠. 근데 또 동시에 30대가 40대를 제치고 서울 아파트 매수 1위가 됐고 청약통장 해지도 늘고 있다는데요. 아, 그게요. 7월부터 DSR 3단계 시행되잖아요. 그 전에 좀 서둘러서 사려는 패닉 바잉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고요. 패닉 바잉? 그럼 이런 규제 압박이 글쎄요, 시장 안정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게 좀 복합적인데요. 규제 강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주택 관련 스타트업들은 사업 모델 바꿔야 하나 고민할 거고. 아, 스타트업도요? 네. 건설사들, 특히 선분양 많이 하는 중견사들은 분양 일정, 자금 조달 다 부담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30대 매수진과는 말씀하신 그 DSR 강화 전 막차 심리랑 또 청약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게 같이 작용한 걸로 보여요. 그럼 핀테크 쪽은 대출 승인율 걱정해야겠고 정부나 건설사는 공급 계획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신뢰 문제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해 보여요. 해체가 승인되면서 1조 원 넘는 사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이게 시작이고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500조 원 규모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500조요? 와. 또 다른 쪽에서는 애플이 EU의 그 디지털 시장법, DMA라고 하죠. 아, 네, 빅테크 규제하는 거요. 네, 그것 때문에 앱스토어 수수료를 최대 5%까지 낮춘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여기서 그 원전 해체 시장은요, 국내 중소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NQA-1 같은 인증 따면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고요. NQA-1이요. 네,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인데 근데 사실 기술력보다도 각 나라 규제 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허들이죠. 아, 규제가 더 문제다. 애플 수수료 인하는 그럼 우리 K 콘텐츠나 핀테크 앱 개발사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EU 시장에서 수익이 늘 테니. 그렇죠. 수익성 개선 기회는 맞는데 근데 또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하면 사용자 경험, UX가 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렇군요. 암호화폐 쪽도 얘기가 좀 있는데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FHFA.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심사할 때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요? 네. 이게 약간 제도권 편입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오, 제도권이요? 근데 또 국내에서는 비트맥스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 샀다 발표하니까 주가가 막 급등하고 코인 테마주 열풍은 여전하고요. 그거요. 네. 하반기엔 또 상장사들이 직접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이라 더 그렇죠. 그럼 미국 움직임이랑 국내 분위기는 좀 다르네요? 네. 미국의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 우리 은행들도 나중에는 토큰화 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토큰화 증권이요? 아까 잠깐 네.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거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든 거. 이런 걸 담보로 인정할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국내 코스닥 테마주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상장사들은 투자할 때 회계 처리나 변동성 위험 이런 거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요. 투자자분들도 그냥 코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 상승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안 돼요. 그게 과연 투자인가 투기인가 늘 나오는 얘기죠. 네,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좀 보죠.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HBM 덕분에 30만 익스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한전 주가도 7년 만에 4만 원 넘었다고요. 네, 개별 종목들 강세가 좀 두드러졌죠. 하이닉스는 AI 공급망 전체에 좋긴 한데 사실 관련 장비나 소재 기업 쪽이 레버리지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아, 장비 소재 쪽이요? 네. 그리고 한전은 실적보다는 좀 정책 영향이 크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하고요. 글로벌 증시는 달러 약세랑 미국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다면서요. 네, 랠리를 보였죠.
지금 시장이 달러 약세, 금리 인하 이 기대감에 좀 쏠려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반대 포지션으로 위험 관리 생각해야 하고요. 아,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하니까. 근데 뉴욕 시장 예비선거에서 좀 급진적인 30대 후보가 이겨서 월가가 긴장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앞으로 기업 세금이나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금융사들한테는 잠재적인 리스크죠. 이걸 좀 넓게 보면 아, 이제 정치 변수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쭉 짚어보니까 부동산, 산업, 기술, 금융 이게 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딱 요약하면 국내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책이라는 변수가 아주 중요해졌고 글로벌은 달러, 금리, 규제 이 세 가지 축이 막 같이 움직이는 형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뭐 기업이든 투자자든 일단은 정책 관련 지표들 잘 보면서 재무 건전성 먼저 챙기고 나서 성장 기회를 찾는 게 좀 안전한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되고 또 빠르게 변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 하나의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